미국의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공화당의 미트 롬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 보면 상당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증시와의 좀 함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6일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뽑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대선의 과정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투표제로 인해서 각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방식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고 그 선거인단이 다시 미국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약간 좀 간접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일단 우리나라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국 그 선거에서는 이제 승자 독식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그 각 어떤 주에서 개표를 해서 어떤 선거인단을 모집했을 때 선거인단이 많은 그 후보가 그 주를 아예 통째로 가져가는 이런 승자 독식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득표수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인단 그 수에서 밀려서 어떤 그 주를 뺏겼을 경우에는 오히려 결과치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그 어떤 선거와는 좀 선거 방식이라든지 구조 면에서 좀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이슈들도 경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도 조금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양당 후보의 현 경제에 대한 판단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의 해법으로는 어떤 키워드들을 꼽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경제 상황을 모두 안 좋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라는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떤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좀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2%로 나왔는데요. 이전에 2분기 때 1.3%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재정 전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 어떤 미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 부분에 대해서 역시도 어떤 실업률이 7.8%, 그러니까 8%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고용률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에 대한 부분도 오바마 정부로서는 좀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입니다. 고용도 안 좋은데 인플레까지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이 집권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감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연준의 어떤 그 임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경제는 회복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최악의 국면에서부터 나아졌느냐 이 여부에 따라 대해서는 두 후보 간의 좀 입장 차이가 엇갈리고 있지만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통 분모 안에 있는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공통 분모를 이제 좀 찾아보시면요. 예. 일단 경제 정책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 양당 후보의 어떤 첨예한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좀 참고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제 정책을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보면은 경제 정책에서 어떤 무역과 관련돼서는 오바마 쪽에서 2014년까지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 공화당 역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특히 중국과 같이 어떤 환율 조작국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징벌 차원에서 징벌을 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살려놓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외적인 정책 측면에서도 미트 롬니는 어떤 80년대 어떤 강한 미국 패권주의를 드러내면서 어떤 초강대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바로 법인세와 에너지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법인세율을 지금 현재는 상한선이 35% 수준인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28%, 공화당에서는 25% 수준까지 내리겠다.
다시 말해서 기업들을 살려놓겠다라는 이런 정책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정책이 되겠습니다. 고용을 회복시키는 것이 결국 표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모두 고용 정책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정책을 보시면은요, 지금 2020년까지 원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공화당에서도 역시 2020년까지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60만 개, 민주당에서는 60만 개, 공화당에서는 300만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셰일가스라든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어떤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양당 후보가 모두 공통점을 갖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양당 후보 간의 정책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 대선의 시나리오별로 좀 주가의 흐름이 엇갈릴까요? 방향성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예, 지금 현재는 지지율 차이가 거의 47, 48% 사이에서 접전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비교를 통해서 본다면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제 과거에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권 기간 동안 어떤 주가 퍼포먼스들을 보면은 약간의 좀 다소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바마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 정치기부금 내역을 보면은 지금 소액 기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놓고 보더라도 어떤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과 같은 교육, IT 그리고 경기 소비재 쪽에 근무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어떤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롬니 캠프의 경우에는 소액 기부보다는 거액 기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이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좀 힌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철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좀 차이점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는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지역에 투자되는 펀드입니다. 실제로 종류 수도 많지가 않고 설정액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 투자하는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주 펀드들이 상당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관련 대선주가 될 것 같습니다. 셰일가스주라든지 헬스케어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지만 특히 셰일가스 관련주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종목 찾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 본토에 상장돼 있는 ETF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종류가 훨씬 많고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